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언덕들이 포근하게 감싸 아는 어느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미나라는 이름의 마음씨 고운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자태가 단아하고 예의 바르며 손끝 또한 야무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청년 현우와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불과 1년 만에 남편 현우는 집안의 가세를 일으키고자 먼 타국으로 장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인, 그리고 어머님,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시오. 여보, 몸 조심하시고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세요. 저는 어머님 잘 모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타지 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부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어서 빨리 돌아오너라. 현우는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만을 남긴 채 머나먼 길을 떠났고 그 후로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젊은 미나는 홀로 남아 본래 몸이 약했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을 모시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젊어서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남편 현우가 떠난 후에는 기력이 더욱 쇠하여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미나는 그런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봉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렸고 입맛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 영양 가득한 따뜻한 죽을 쏘어 손수 떠먹여 드렸습니다. 또한 기력이 없는 시어머니의 손발을 매일같이 주물러 혈액순환을 도왔고 밤이면 잠든 시어머니의 이불을 몇 번이고 다시 덮어주며 잠자리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인삼을 넣고 죽을 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아이고, 미나야. 내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내가 먹어야지. 내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견디는 게다. 미나의 지극한 효행은 마을 전체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박씨네 며느리는 정말 하늘이 내린 효부야. 남편도 없이 홀로 병든 시어머니를 저렇게 극진히 모시다니. 그러게 말이야.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는 더 곱다니까. 현우 총각은 정말 복도 많지.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미나는 그저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 것을 어머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그녀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기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 현우가 떠난 지 어느덧 강산이 3번이나 바뀔 긴 세월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현우에게서는 편지 한 통, 하다못해 작은 소식 하나조차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이제 홀로 집안의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녀린 몸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척박한 밭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거두어야 했고 장날이면 직접 기른 채소나 나무를 이고 나가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그녀를 기다렸고 무엇보다 병약한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본래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했던 미나였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과 끝없는 노동 그리고 희망 없는 현실 속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서방님은 대체 언제 돌아오시는 걸까? 아니, 돌아오기는 하시는 걸까?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고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미나는 여느 때처럼 해질녘까지 밭일을 하고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장터에 다녀와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가 극심했습니다. 등짐을 마루에 내려놓자마자 미나는 부엌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구나. 그녀는 시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겠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그럴 기력도 마음의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미나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찬밥에 물을 부어 멀건 죽 한 그릇을 대충 끓여 시어머니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미나가 가져온 죽그릇을 받아 들고 수저를 들었지만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나야, 이게 무슨 죽이 이리 멀겋고 아무 맛도 없느냐? 도저히 목으로 넘길 수가 없구나. 그만 물려가거라. 미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너무 지쳐서 변명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일은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죽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의 밥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형편없어졌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식사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어찌하여 밥상에 풀 한 폭이 없느냐? 이러다 내가 병이라도 나겠다. 미나야, 방 안에 먼지가 너무 많구나. 내가 기침이 멈추질 않는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미나도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요구와 자신의 고된 현실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차 무뎌지고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불편함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밥상은 늘 멀건 죽이나 식어빠진 찬밥뿐이었고 반찬이라고는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일 때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며 아침 식사를 거르던 박씨 부인이었지만 나중에는 미나가 아예 아침 식사 준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박씨 부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사용하는 방 안의 요강조차 며칠씩 비우지 않아 방 안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박씨 부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미나야, 어미 몸이 어찌 이리 천근만근 무거운지 모르겠구나. 예전에는 그래도 지팡이라도 짚고 마당이라도 거닐었는데 이제는 영영자리에 눕게 되었나 보다. 이제 미나는 시어머니의 작은 심부름조차 귀찮고 버겁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발이 너무 시리구나. 저기 좀 누비 이불 좀 가져다 덮어주지 않으련?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달려가 이불을 가져왔을 미나였지만 이제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지못해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죽이나 힘들면 저럴까. 저 아이의 고생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짐만 되는구나. 이리 살 바에는 차라리 눈을 감는 편이 낫겠지. 미나 역시 자신의 변해버린 모습과 숨막히는 현실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기약 없이 떠나버린 남편, 병들어 누운 시어머니,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가난과 고된 노동,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남편 현우가 집을 떠난 지 꼭 3년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현우가 긴 장사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3년 동안 타국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약간의 돈을 모았지만 그동안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착하고 효심 깊은 아내 미나가 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시고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집 대문 앞에 선 현우는 그러나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집은 전체적으로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한때 아내가 정성껏 가꾸던 마당의 화단은 잡초만 무성했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어지럽게 쳐져 있었습니다. 미나야,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냐? 내가 돌아왔다. 현우가 목청껏 아내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부엌 쪽에서 미나가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을 본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니, 미나야. 집안 꼴이 이게 대체 무엇이냐? 내가 없는 3년 동안 집안을 이리 방치해 두었단 말이냐?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미나는 남편의 질책에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3년 동안 편지 한 통 없이 저희 모자를 내버려 두셨던 분이 이제 와서 저를 나무라시는 건가요? 바로 그때 안방에서 희미하고 가냘픈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아내와의 말다툼을 멈추고 조용히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오랫동안 비우지 않은 요강에서 나는 악취였습니다. 그리고 병색이 완연한 채 자리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현우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곱고 인자하시던 어머니는 온데간데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숨을 쉬는 노파가 누워있었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어머니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 앙상하게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불효자식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힘겹게 눈을 뜨고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들. 현우로구나. 무사히 돌아왔구나. 현우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왜 이리 야위셨습니까? 박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미나가 서 있는 방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들아. 미나가 나를 아주 극진히 잘 보살펴 주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애써 감추려는 듯한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내가 곁에 있었기에 차마 더 캐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가 저녁 식사로 멀건 죽 한 그릇을 가져와 부엌으로 내려간 후였습니다. 갑자기 박씨 부인이 낮은 흐느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들아. 현우는 깜짝 놀라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왜 우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박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어미는 그저 죽기 전에 따뜻하고 든든한 밥 한 끼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힘주어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나가 죽그릇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셔야지요. 박씨 부인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오냐. 고맙다, 미나야. 미나가 방을 나간 후에야 박씨 부인은 아들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죽 말이다, 아들아. 사흘 전에 끓여놓았던 것이란다. 채소 한 조각 들어있지 않고 밥알은 다 퍼져서 멀건 물이나 진배없다. 도저히 어미는 목으로 넘길 수가 없구나. 이제야 현우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착하고 효심 깊다고 믿었던 아내 미나가 자신이 없는 사이의 어머니를 이토록 모질게 학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미나를 불러 호되게 꾸짖고 싶었지만 현우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오자마자 아내를 꾸짖는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어쩌면 미나 역시 내가 없는 동안 오죽이나 힘들었으면 저리 변했을까? 그래, 내가 문제였다. 내가 3년 동안이나 가족을 내버려 두고 소식 한번 제대로 전하지 않았으니 이 모든 비극은 어쩌면 나 때문에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비록 장사를 통해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지만 현우는 아내와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를 탓하기 전에 먼저 그녀의 마음을 돌려놓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가지 꾀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현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나, 어제는 내가 너무 심했소.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나도 모르게 그만 심한 말을 했구려. 미안하오. 미나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말이지, 이번에 장사 때문에 멀리 중국 땅까지 다녀오지 않았소. 거기서 참으로 기이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지 뭐여. 미나가 그제야 조금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기이한 이야기인데요, 서방님. 현우는 밥을 먹는 척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쎄, 그곳 사람들은 늙은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한다지 않소? 네,
사람을 사고 판다고요? 그것도 늙은 사람을요? 현우는 마치 사실인 양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아무 노인이나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혈색이 좋은 노인만 아주 비싼 값에 사간다고 하더군.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어머님을 팔면 어떻겠소? 잘만 하면 아주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방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 말이 틀렸어? 당신도 그동안 어머님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그리고 나 역시 언제 또 장사를 떠나 몇 년 후에나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처지인데 만약 내가 또 떠나게 되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겠소. 미나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또 떠나셔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저는요, 어찌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현우는 태연하게 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머님께 좋은 음식을 많이 해드려서 살을 찌우고 혈색을 좋게 만든 다음 비싼 값에 팔아버리자는 것이오. 그러면 우리도 큰돈이 생기고 나 역시 어머님 걱정을 덜 수 있지 않겠소? 현우는 마치 그것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듯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남편의 충격적인 제안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를 물건처럼 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하지만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된 노동, 그리고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어머님을 팔아 큰 돈을 얻게 된다면 이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게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오랜 갈등 끝에 미나는 결국 남편의 말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도덕심은 이미 고된 현실 속에서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성껏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을 구해왔고 시어머니를 위해 온갖 귀한 약재를 넣은 보양식과 기름진 고기, 요리, 그리고 갖가지 맛깔스러운 반찬들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그래야 살도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혈색도 좋아지시지요. 어머님께서 건강해지셔야 저도 기쁘답니다. 박씨 부인은 갑자기 달라진 며느리의 태도에 어리둥절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미나야. 이게 다 웬 음식이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녀는 오랜만에 맛보는 풍족하고 맛있는 음식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했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이렇게 배불리 먹어보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씨 부인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음식과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그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제 혼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미나는 변해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 어머님이 점점 살이 찌고 계셔. 이 정도면 틀림없이 아주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더욱 열성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좋은 음식을 해다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막객엔 아침이었습니다. 미나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마당에서 서걱서걱 빗자루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혹시 서방님이 벌써 일어나서 마당을 쓰시는 건가? 미나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마당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당을 쓰는 사람은 남편 현우가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박씨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미나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 덕분에 내가 아주 건강해졌단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만 있었더니 몸이 찌뿌둥해서 잠시 나와서 몸을 좀 움직이고 싶구나. 미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일어나서 마당을 쓰신다고?
예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 부인은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리에 누워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요강을 비우고 방 안을 깨끗하게 정돈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옷가지와 며느리의 옷까지 손수 빨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이제 거의 박 씨 부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부엌에 들어가 직접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좀 만들어 보았다. 한번 맛을 보거라. 이제 미나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나물은 처음 먹어봐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호호, 별것 아니란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는 음식 솜씨가 꽤 좋았지. 다만 그동안 몸이 아파서 해줄 수가 없었을 뿐이야. 이제 건강해졌으니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맛있는 밥을 자주 해주마.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이 어미는 더없이 기쁘구나. 시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에 미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좋으신 어머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단 말인가? 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년이구나. 미나는 시어머니 몰래 부엌으로 가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조용히 미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듣자 하니 요즘 어머님께서 아주 건강해지셨다면서요? 미나는 남편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방님, 정말 놀랄 만큼 건강해지셨어요. 이제는 마당도 쓰시고 빨래도 하시고 심지어 제게 맛있는 밥까지 차려주신답니다. 서방님은 정말 복도 많으세요. 그동안 얼마나 맛있는 어머님 음식을 드시고 사셨을까? 미나는 시어머니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허허, 그거 참 잘 되었구려. 이제 어머님께서 그만큼 건강해지셨으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어머님을 팔 수 있겠구려. 그렇지 않소? 미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판단이요. 어머님을요? 그렇지 않소? 당신 말대로 어머님께서 이제 살도 포동포동하게 오르고 혈색도 좋아지셨으니 아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서방님, 그게 실은 이제 어머님께서 너무 건강해지셔서. 현우는 아내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다 알고 있소, 부인. 미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방님께서 무엇을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현우는 태연하게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어머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소. 나는 그저 당신이 다시 어머님을 정성껏 돌보게 하려고 했을 뿐이요. 그러면 어머님을 판다는 이야기는?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내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소. 미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시어머니를 팔아넘길 생각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과 남편의 지혜로운 배려에 대한 고마움과 감동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방님. 현우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소, 부인. 이제 어머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셨으니 그것으로 되었소. 그리고 나 역시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가족을 돌보지 못한 잘못이 크오. 나야말로 미안하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그 후 박 씨 부인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미나와 함께 집안일을 돌보고 밭에 나가 일했으며 때로는 마을 축제에도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몰라보게 건강해진 박 씨 부인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박씨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신선이라도 다녀갔나? 어쩜 그리 젊고 건강해지셨소? 박 씨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착한 며느리
미나 덕분이라네. 그 후로 박씨 부인과 미나 그리고 현우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